네, 지금 JTBC 뉴스와 JTBC 소셜 스토리 계정을 통해서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TBC 사회부 이가혁 기자고, 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촬영 기자는 이학진 기자입니다. 저희가 안 나와서 의아해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네, 지금 이곳은 덴마크 올보르입니다. 지금 이곳 시각은 아침 10시 35분입니다. 지금 주변에 갑자기 조용하다가 큰 차가 많이 지나가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건물은 현재 한국 시간으로 1월 2일 날 체포가 돼서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된 그 정유라 씨가 구금 생활을 보내고 있는 올보르 시내의 구치소입니다. 올보르 시내의 구치소고요. 겉으로 보시면 상당히 그냥 구치소 같지 않고 뭐 대학교 기숙사나 아니면 좀 오래된 유적지 아니면 오래된 관공서 같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 큰 트럭이 지나가서 갑자기 좀 시끄러우실 텐데요. 지금 제 이쪽으로 한번 비춰주시죠. 길 건너서 이렇게 바로 주택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주택가에 구치소 건물이 있는데, 구치소 건물을 쭉 살펴봐도 무슨 담장이 크게 둘러서 있고 또 뭐 철조망이 있고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이렇게 바로 길 건너편 어디에도 다 그냥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그런 구치소입니다. 제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지금 체포가 된 지 일주일이 됐고, 바로 어제부로 공식적으로 덴마크 검찰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접수를 했고, 개시한다, 절차를 정식으로 이제 시작하겠다. 이 전에도 이미 우리 정부가 전자문서 형태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 서류를 다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형식적으로나마 어제 이제 완전히 페이퍼도 넘어왔고, 이제부터는 우리 덴마크 검찰도 정유라 씨를 한국에 보낼지 말지, 이곳 현지 실정법에는 또 한국에서 말하고 있는 그 범죄 혐의가 얼마나 큰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쪽으로 조금 더 한번 가보실까요? 이렇게 구치소가 있고요. 이 주변에는 지금 방금도 차가 지나갔는데 다른 한국 취재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어느 차인지 저희가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거의 며칠 동안 이곳에서 이른바 뻗치기를 하고 있는 취재진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혹시나 정유라 씨를 면회하려고 들어가는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조력자나, 또는 최근에 정유라 씨가 변호사를 바꿨는데 그 변호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정부 관계자가 알려지지 않은 비공식적으로 면담을 하거나 이런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쪽으로 와주시면요, 바로 제 뒤로 보이는 이 출입문이 정유라 씨가 지난 2일 덴마크 현지 올보르 법원에서 오는 1월 30일 오후 9시까지, 그러니까 4주 동안 더 구금이 연장된다라는 결론을 받고 들어간 그 문입니다. 이게 AP인가 로이터에서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적으로 보도가 됐던 그 사진입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관심 있게 소식을 지켜보신 분들은 이 계단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무슨 약간 교회 문이나 아니면 그냥 가정집 문같이 보이는 저 문이 구치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수용자들이 수용되는 문입니다. 저희가 이곳에 지켜보면 실제로 수갑을 차고 나오는 이곳 현지 범죄자들을 볼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참 구치소라고 찾아왔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는 전혀 다른, 앞에 아무도 지키는 사람도 없고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이 주택가 마을과 위화감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저희가 안에 들어가 봤는데, 그래서 혹시나 정유라 씨가 여기 있고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지만, 제복을 입은 그 아주 건장한 그 남성이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고, 이곳으로 연락해봐라라고 전화번호만 하나 남겨주는 상황이었고, 또 이제 바깥에 워낙 국내 취재진들이 많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른바 뻗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창문을 통해서 국내 취재진들을 살펴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상당히 북유럽은 사실 이런 구치소나 또 교도소 시설이 그 수용자 복지 또 수용자 인권에 상당히 신경 쓰는 모습이라는 걸 잘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전해진 바로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피자 같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가 있고, 또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그런 게임기도 할 수가 있고, 또 전화나 인터넷 같은 것도 상당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곳 현지 사법당국의 설명입니다.
지금 변호인들은 자유롭게 접견이 가능한 상태고요. 또 이번 주 중으로 아마 덴마크 현지 검찰도 이곳 경찰을 통해서 이곳에서 신문을 벌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많이 움직이지 말라고 하네요. 지금 망 상태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저희가 많이 움직이면 화면이 많이 깨지기 때문에 좀 약간 이렇게 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2일인가 12월 22일에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저희 취재진이 들어왔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프랑크푸르트 남쪽 인근 지역들을 취재를 하다가 12월 30날 이제 덴마크의 어느 지역에 정유라 씨의 은신처가 있다라는 좀 확신을 할 만한 제보를 건너 듣게 됐고요. 근데 저희가 있던 프랑크푸르트 남쪽과 이곳 올보르는 사실상 1000km입니다. 그래서 차로 움직이기도 상당히 어렵고, 갈지 말지, 이미 가면 사실 프랑크푸르트 취재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갈지 말지를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건너 저희와 연락이 닿았던 제보자와 조금 더 연락을 하기 위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좀 노력을 해서 그 제보자와 접촉을 유선상으로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수소문해 보니까 가볼만 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저희가 바로 차를 빌려서 이곳까지 한 10시간 좀 넘게 운전해서 왔습니다. 그게 도착을 한 게 12월 30일 날 출발했기 때문에 12월 31일 새벽 4시쯤에 이제 도착을 했고요. 그때부터 그 은신처 앞에서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택가도 마찬가지지만 그 주택가는 더 한적한 곳이었고요. 또 함부로 외부 차량이 차를 대고 이렇게 뻗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들이, 그리고 게다가 또 연말이기 때문에 웬 동양인 낯선 남자 2명이 차 안에서 이렇게, 한 명은 계속 수첩에 뭔가 적고 있고 또 한 명은 시커먼 카메라를 들고 창밖을 계속 이렇게 주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심을 하게 되고 계속 주민들이 와서 뭐 하는 거냐 물어보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또 그렇게 접근한 주민에겐 저희는 또 혹시 동양인 가족을 본 적이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평소 나오는 것을 봤냐, 얼마나 자주 외출을 하느냐, 이런 걸 또 물어보는 기회가 또 됐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방송에서 말은 저희가 지난주 최초 검거 후에 보도해드린 내용에는 빠진 것인데, 지금 처음으로 말씀드리면 31일 오후에 현지 주민이 저희 취재진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더 이상 여기 뻗치기를 하지 말라라는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이제 저희는 그 집이 보이는 길목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오랜 시간 동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어쨌든 그런데도 계속해서 잠시 좀 빠졌다가 또 둘러보고, 빠졌다 둘러보고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24시간이 지났을까요? 저희가 뻗치기를 한 24시간 정도 후에 이제 안 되겠다, 똑똑똑 해서 이제 정유라 씨 집인 거 다 아는데 나와서 인터뷰를 좀 하자, 아니면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그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막 창문을 다 닫고 다 가리고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일단 그렇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는, 그들도 저희 취재진이 있다는 거를 이제 밖의 상황을 다 아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아마 가능성은 한국의 변호사들에게 연락해서 어떻게 할지를 아마 의논했을 테죠, 정유라 씨가. 아니면 도주를 준비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는 독일 내나 덴마크 내에 있는 다른 조력자나 변호인들에게 전화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의논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은신처에는 더 이상 정유라 씨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저희는 그 은신처를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그들이 저희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저희가 똑똑똑 함으로써.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또 한 12시간 정도를 더 기다렸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폭스바겐 골프를 저희가 렌트를 해서 독일에서 왔는데요. 그 차 안에서 이제 빵을 한 3일치 사놓고 이제 이렇게 이른바 잠복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1월 1일 새해가 또 밝았고, 또 1월 2일 오후까지 됐습니다. 오후까지 됐는데도 여전히 밖에 나오지 않고, 또 주민들의 말을 들어봐도 최근에 밖을 안 나왔다고 합니다. 거의 그 정유라 씨나 또 애기나 부모나 남성 2명이나 잘 볼 수 없었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기다려도 나오지 않을 테고, 하지만 상황은
뭐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도 이제 우리가 있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은신처가 더 이상 은신처가 아니다, 외부에 노출됐다라는 판단을 그들도 했기 때문에 저희 판단은 이제 한 가지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들의 판단에 맡기자였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정유라 씨를 끌어내자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던 게 아니라 덴마크 경찰의 판단에 맡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 경찰 입장에서는 정유라 씨를 체포할 이유가 없으면 체포하지 않았을 테고요. 또 뭐 저희를 오히려 쫓아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한번 덴마크 현지 경찰한테 쫓겨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저희는 더 기다리느냐 아니면 떠나느냐, 그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택지를 하나 더 늘린 것이죠. 현지 사법당국의 그런 절차를 한번 구해보자.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을 했고, 그 경찰이 총 4명이 출동했습니다. 2명은 우리가 아는 그냥 일반적인 경찰이고요. 나머지 2명은 수색견을 데리고 온 경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2명이 와서 보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어떤 범죄인지도 모르지만, 한국인인지도 아닌지도 모르지만 창문이 막 다 이불로 가려져 있고 불은 다 꺼져 있고, 뭐 경찰이 이렇게 해도 노크를 해도 아무 응답을 안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냥 현지 경찰이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병력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수색견을 데리고 온 이 덴마크 경찰에서는 K9이라고 하던데, K9 요원 2명을 불러서 이제 또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K9 수색견이 나오기 전에 정유라 씨 측이 문을 열었고, 그래서 처음 출동한 2명이 이제 안쪽 상황을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계속해서 만약 이곳이 집이라면 저 바깥 인도에서만 대기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경찰의 뜻을 존중해서 저희는 안쪽으로 접근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깥에서 상황을 대기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덴마크 경찰이 4시간 동안이나 계속해서 안쪽과 또 저희 나와서 저에게도 뭐 질문을 하고, 또 그들 현지의 또 상부 덴마크 검찰과 경찰에 계속 보고를 하고 해서 4시간 동안이나 저희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요. 4시간 후에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 씨 1명을 밖으로 나와서 체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체포하고 그 보도 이후에 한국에서 그 한국 경찰도 상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한국 취재진들에게 설명이 잘못돼서 정유라 씨를 비롯해서 같이 있던 남성 2명과 뭐 보모까지 다 같이 체포가 됐다, 그리고 혐의는 불법 체류다라는 뭐 확인되지 않은 말이 한국에서 전달이 됐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하니까 그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정유라 씨 1명이 체포됐고요. 또 체포 혐의는 불법 체류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덴마크 경찰이 4시간 동안 그들의 상부에게 확인하고 한국 대사관과 독일 검찰에 확인한 결과 체포할 이유가 있었다. 즉 인터폴의 수배가 요청된 상태였고, 최종 명단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요청된 상태였고, 또 독일 검찰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한국 특검도 또 신병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자체의 이유로 체포가 된 것이지, 무슨 특정한 한 가지 불법 체류다 라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보도 이튿날 다시 한번 제가 그 손석희 앵커와 현장 연결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언론에서 뭐 불법 체류, 그리고 4명이 뭐 체포가 됐었다라는 말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돌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유라 씨 1명이 체포가 된 것이고, 덴마크 현지 경찰이 한국과 독일과 또 그들의 상부에게 확인을 받고 체포한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이 부분 좀 강조해서 오랫동안 말씀드린 것이,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과 또 덴마크 경찰이 당시 출동했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던 이유가, 그 보도에서 저희가 정확히 다 그 긴 내용을 뭐 주저리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 추후에 나온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은, 저희가 실제로 있었던 상황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또 확인되지 않은 추측과 이런 것들이 난무해서 저희가 지금 이 기회를 빌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찰차를 타고 그때 왔었죠. 네. 그리고 저희가 어제까지는 이틀 동안은 덴마크 수도인 코펜하겐에 가 있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검찰청, 현지 검찰이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갔는데요. 단 3분, 언론사당 단 3분밖에 시간을 주지 않아서 굉장히 짧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청,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대검찰청보다는 좀 작은 조직이긴 한데 어쨌든 중앙 검찰인데, 그 차장 검사가 말하길 한국에서 보낸 그 수많은 그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고, 30일, 그러니까 이달 30일 이내로 이 송환 결정이 나기를, 그러니까 송환을 할지 말지 결론
나길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구금이 더 추가로 연장되는 그런 결론이 나기 전에 결론이 내기 위해서 현지 검찰도 굉장히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오늘이 9일인데 내일이면 한국 외교부가 정유라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기로 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면 정유라 씨의 여권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여권을 기준으로 한 독일의 사증, 독일에서 체류할 수 있는 그 정유라 씨의 비자도 논리적으로 보면 효력이 정지가 되는 것이라서 뭐 불법 체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일단은 이곳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불법 체류로 당장 그 덴마크 이민국이 추방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일단 최우선적으로는 지금 이곳에 구금된 상태에서 이달 말까지 최대한 그 범죄인 인도 정식 청구한, 한국에서 정식 요구한 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최우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또 현지 검찰도 그리고 우리 외국 당국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검찰이 또 어제 그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예고 그 보도자를 내면서 그제 그 표현한 것이 그 정유라가 지난주 일요일에 체포가 됐다. 그러면서 who was being searched for by 인터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폴에 의해서 추적을 받던 사람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 본인도 그날 출동한 그 경찰들에게 자신이 인터폴에 추적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을 했고요. 이를 덴마크 경찰도 인터폴과 또 한국과 독일 검찰 등에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이게 오피셜하게 확인이 됐다라는 사실을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뭐 이것저것 취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정유라 씨가 이곳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독일 현지 사법당국은 굉장히 또 인권 이런 거에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유라 씨 현재 상황이나 또는 뭐 변호인이 누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정보를 한국 사법당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주기 때문에 이곳에 지금 많은 취재진들이 있지만 상당히 취재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다시 마을을 가본다거나 아니면 집 주인을 접촉한다거나 뭐 이런 약간의 주변부 취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곳에서는 뭐 정유라 씨에 누가 접견했는지 또 변호인이 언제 어떻게 왔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제 카메라를 지켜주고 계신데 저희가 같이 이제 저와 함께 2박 3일 동안 이른바 뻗치기 정유라 씨 그 인신차 앞에서 뻗치기를 했던 저희 영상 취재 기자입니다. 원래 더 잘생겼는데 지금 약간 이렇게 상태가 많이 좋지 않게 변했습니다. 네, 한번 시청자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가혁 기자랑 같이 정유라를 취재해온 이학승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한 분이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덴마크 현지 상황은 계속해서 또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는 대로 또 공식적으로 이곳에서 뭐 발표 내용이 있을 때마다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 뉴스룸에서는 이 덴마크 소식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차가 지나가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시끄러운데. 오늘이 1월 9일입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1000일째입니다.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고 벌써 아니면 뭐 이제야 1000일이 지났는데요. 뉴스룸에서는 오늘 처음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보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팽목항에서는 한국 시간으로 2시간 전쯤인 오후 4시 16분에 현지에서 실종자 가족들 또 이른바 미수습자 가족들 또 유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추모 행사가 열렸고 오전 일찍부터 유가족을 비롯해서 일반인 추모객들도 많이 모여서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 팽목항에 지금 모여 있다고 합니다. 저희 취재진도 예전에 상당히 오랫동안 팽목항을 지켰던 서복현 기자와 또 저희 사회부 이선화 기자가 현지에 내려가서 따끈따끈한 그런 팽목항 현지 분위기와 함께 또 추모의 분위기도 뉴스룸에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현장을 연결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진실 은폐 시도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보도해드릴 내용들이 많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참사 당일 대통령의 그 행적을 비롯해서 구조 실패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이른바 그 업무 수첩의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고 그 결과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한 정황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저희 어제 일요일 JTBC 뉴스룸에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그 녹취 파일에 대해서 보도해드렸는데 어제 이 보도 내용에 더불어서 추가로 또 보도를 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내용은 최순실 씨의 그 단골 성형 의원인 그 김영재 의원의 특혜가 바로 대통령과 연관이 있다, 대통령 성형과 연관이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이 내용에서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간 내용입니다. 청와대가 어떻게 김영재 의원을 도왔는지에 대한 그 생생한 전말을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단독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내용은 제가 취재기자에게 들은 바로는 그 박근혜 대통령과 어제보다도 더 깊숙이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마지막 그 국회 청문회 내용을 정리하고요. 또 한일 간의 외교 분쟁으로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뉴스룸도 사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없을 정도로 많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또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아서 현지에서 서복현 기자와 이선아 기자가 전해드릴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심히 좀 지켜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미수습자가 지금 9명이나 있는데 그분 가족들도 또 유가족과는 또 다른 또 아픔으로 유가족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까지 팽목항을 지키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관심도 더 필요하고 또 저희 뉴스룸에서도 아마 전해드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올보르는 오전 10시 54분입니다. 약 1시간 뒤면 한국에서 뉴스룸이 시작될 텐데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또 저희도 이곳 그 올보르 시내 이 구치소와 또 현지 검찰, 경찰, 그리고 그 은신처 그 주변을 계속해서 취재를 하면서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덴마크 올보르에서 네, JTBC 이가혁이었고요. 또 이학진 기자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같이 인사를 드리시죠. 네. 네. 뉴스룸에서 잠시 후에 시청자 여러분 계속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또 한번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